수능 특강 제6강 2점 수능 테스트 1번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어느 해역에서 2월과 8월에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세로축이 수심, 단위는 미터, 가로축은 수온, 단위는 섭씨입니다. 그런데 표층에서 깊이 들어갈수록 태양복사 에너지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표층에서 수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태양복사 에너지가 도달되지 않는 곳부터 수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깊은 곳에서는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세 가지 층으로 구분하지요. 맨 위에 있는 층을 혼합층,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을 수온 약층이라고 합니다. 수온 약층. 그리고 그 아래 수온이 가장 낮으면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층, 심해층이라고 하지요. 혼합층에서는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람의 영향으로 위층과 아래층의 혼합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와 비례합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그 다음에 수온 약층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서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가장 안정된 층입니다. 이 수온 약층에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하고 심해층의 물질 교환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심해층은 태양복사 에너지가 도달되지 않아서 가장 수온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 수온은 계절과 깊이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계절과 깊이에 관계없습니다. 수온이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2월에 측정한 수온 자료이다. 여기 보면 2월과 8월에 측정했다고 그랬는데 2월은 8월보다 바람이 더 강하지요. 그리고 태양복사 에너지량도 8월보다 적게 도달되기 때문에 표층 수온은 낮게 되고 또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두껍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A가 2월이 되죠. 2월. 그리고 B는 수온이 높고 혼합층이 얇기 때문에 태양복사 에너지량이 많고 바람이 약한 8월이 되겠지요.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바람의 평균 풍속에 대해서 물었는데 평균 풍속이 강할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A 그래프에서는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고 B에서는 얇기 때문에 A일 때 B보다 풍속이 더 강하다, 빠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심 400m보다 깊은 곳에서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또 계절과 수심에 관계없이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양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계절이나 깊이에 따라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맞습니다. 3번 그림은 북반구 해양의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단위는 PSU라고 되어 있는데 PSU는 천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이 몇 g인가 1000g분의 몇 g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단위가 PSU입니다.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가 몇 g이 되는가 요거를 나타내는 단위가 PSU. 옛날에는 퍼밀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PSU라고 표시합니다.
자,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위도인데 위도가 0도인 곳은 적도지요. 그리고 0도부터 30도 사이, 이 문제에서는 중위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도부터 60도 사이는 고위도가 되겠지요. 고위도. 그런데 여기 A를 보면은 염분이 35%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C해역은 37%보다 더 안쪽에 있으니까 37%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B해역은 34, 33, 34, 33이 되기 때문에 B해역은 33%보다도 염분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ABC 해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증발량 빼기 강수량, 이거를 A 해역과 B 해역에서 비교하라고 물었는데, 그 염분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PSU 단위로 따지는 것인데, 증발량에는 비례하죠. 왜냐하면 물이 증발할 때는, 수증기가 증발할 때는 순수한 물 성분만 증발하기 때문에 증발량이 많을수록 염분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염분은 낮아지지요. 왜냐하면 비가 내릴 때는 순수한 물만 내리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릴수록 바닷물은 묽어져서 염분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염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클수록 염분은 높아집니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해역의 염분은 35% 이상, B해역은 33% 이하이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은 A해역이 B해역보다 작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되겠죠. 작다가 아니라 크다. 크다가 맞겠네요. 크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 왜냐하면 A해역이 B해역보다 염분이 높기 때문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표층의 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 이것이 바로 염분을 뜻한다고 그랬죠. 근데 C해역은 37 PSU보다 더 크고, 그래서 가장 염분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ABC 중에서 C해역에서 가장 많다. 맞습니다. 염분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표층 용존 산소량,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져서 잘 녹습니다. 표층 용존 산소량은 수온과 반비례, 수온이 낮아야 더 잘 녹습니다. 기체는 수온과 반비례. 근데 B해역은 고위도기 때문에 수온이 낮게 되지요. A해역은 중위도기 때문에 A해역이도 수온이 높습니다. B해역이도 수온이 낮지요. 수온이 낮을수록 표층 용존 산소량 많습니다. 맞습니다. (5번) 다음은 어느 신문기사 일부이다. 2017년 몇 월 며칠 중국 양쯔강 연안에서 대규모 저염분수가 발생했다. 무슨 연구원은 위성 자료를 통해 저염분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여기서 저염분수는 염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온도는 높은 물덩어리를 저염분수라고 합니다. A 부분은 중국 양쯔강 부분인데, 양쯔강의 담수가 그 해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A 부분은 흰색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염분이
25 퍼밀로서 매우 25 PSU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저염분수를 가리키죠. 저염분수는 담수 유입으로 생성되었다. 맞습니다. 담수는 중국 양쯔강에 있는 물을 담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물이 해류를 통해 가지고 육지로부터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해류의 영향으로 염분이 이렇게 낮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저염분수 담수 유입으로 생성되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바람과 해류는 니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니은, 저염분수의 이동 경로. 그렇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또는 해류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담수가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가 있지요. 해류 영향이라고 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양쯔강 연안에서 발생한 저염분수 일부가 우리나라 남해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류의 영향과 바람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람 영향도 해당이 되고 해류 영향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해역. A해역은 굉장히 온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위보다 온도가 높고 염분은 낮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밀도는 염분에는 비례하지요.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지고 염분의 비례, 그리고 수온에는 반비례한다고 했죠. 수온이 낮아야 밀도가 커집니다. 그런데 A해역은 중국 양쯔강에 있는 담수인데, 이 담수는 주위보다 염분은 낮고 수온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같이 밀도가 작은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지요.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아야만 높아지고 커지고 염분은 높아야만 커집니다. 그런데 A해역의 표층 해수는 주변보다 온도는 높고 염분은 낮기 때문에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게 나타납니다. 밀도는 염분의 비례, 수온과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7번 그림은 서로 다른 해수 A, B, C를 수온 염분도에 나타낸 것이다. 수온 염분도는 해수의 수온, 그 다음 해수의 염분, 그리고 해수의 밀도, 이 세 가지를 하나의 그래프 안에 표시한 것을 수온 염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온 염분도에서 가로축의 염분과 세로축의 수온을 알게 되면은 해수의 밀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해수의 밀도가 점점 증가하지요. 그리고 왼쪽 위로 갈수록 해수의 밀도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아야 증가하지요. 왜냐하면 수온이 낮을수록 화학적으로 물 분자들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단위 부피당 물 분자 수가 증가해서 수온이 낮아야 해수의 밀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염분은 높아야 증가하지요. 왜냐하면 염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염류가 녹아있는 농도인데, 염류가 많이 녹아있을수록 물 분자보다 분자량이 큰 염류 양이 증가해서 밀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염분은 높아지고 있지요. 그리고 수온은 낮아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올수록 해수의 밀도는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왼쪽 위로 갈수록 해수의 밀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해수의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또 염분은 높을수록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수온은 A가 가장 높다.
그 세로축에서 수원을 구할 수 있는데 A의 수원이 가장 낮지요.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B, C로 갈수록 수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억은 너무나 쉽네요. 기억, 수원은 A가 가장 높다가 아니고 가장 낮다지요. 그 다음에 니은 B하고 C의 밀도 차이, B하고 C의 밀도를 비교했을 때 C는 1.026이고 B는 1.0275 정도 되기 때문에 B가 더 밀도가 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B하고 C는 같은 세로줄에 있기 때문에 염분은 같은데 B가 C보다 아래쪽에 있어서 수원이 더 낮지요. 수원이 낮을수록 밀도가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밀도가 더 큰 이유는 염분의 영향보다는 수원의 영향, 수원이 더 낮아서입니다. 그래서 틀렸지요. 니은.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렸습니다. 수원 염분대에서 염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위치한 B하고 C의 염분은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수원은 아래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B는 C보다 수원이 낮기 때문에 B의 밀도가 C의 밀도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B의 밀도가 C의 밀도보다 큰 이유는 염분은 똑같은데 수원이 더 낮아서입니다. 그래서 수원의 영향이 더 큰 거지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질량의 A하고 B를 섞게 되면은 해수의 밀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A하고 B의 밀도는 지금 현재 같습니다. A는 B보다 수원은 낮지만 수원이 낮아서 밀도가 더 큰 조건이지만 대신에 A는 B보다 염분이 낮지요. 그래서 더 낮은 요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B는 염분은 더 높지만 수원이 더 높아서 밀도가 더 작은 요인이 또 있기 때문에 A하고 B는 서로 밀도는 같게 되는데 A하고 B를 섞었을 때 그때는 수원도 A하고 B의 중간이 되겠고 염분도 중간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의 그 물리량은 A하고 B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중간 정도의 위치가 됩니다. A하고 B를 연결했을 때 중간 정도의 위치가 되면은 수원도 중간이 되고 염분도 중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B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점의 밀도는 지금 현재 A하고 B의 밀도가 1.027호인데 그보다 좀 더 오른쪽 밑에 있기 때문에 밀도가 1.0275보다는 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된다. 1.0275보다 크게 된다. 맞습니다. 같은 질량의 A하고 B를 섞으면은 조금 전에 수원과 염분이 중간값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A하고 B를 연결한 직선상의 중간점 여기가 되기 때문에 A하고 B를 섞은 해수의 밀도는 현재 A하고 B가 가지고 있는 밀도 1.0275보다 조금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맞았습니다. 9번 그림은 북반구 대기 대순환의 순환세포 ABC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대기 대순환의 순환세포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극순환, 두 번째 패렐순환, 세 번째 헤들리 순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순환은 이 북극하고 북의 60도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서 시계방향으로 일어나는 순환이기 때문에 온도차에 의한 순환, 열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들리 순환도 적도지방하고 약 북의 30도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서 직접 일어나기 때문에 헤들리 순환도 열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극순환과 헤들리 순환 사이에서 일어나는 패렐순환은 두 순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순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열적 순환이라고 안 하고 역학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간접적인 순환이지요. 극순환과 패렐순환은 직접순환이라면 패렐순환은 간접순환입니다. 자, 첫 번째 판단 기준, 지상의 한대전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가, 이게 첫 번째 판단 기준인데 한대전선대는 바로 이 부분이지요. 이 부분. 그러니까 극순환과 패렐순환에 의해서 극순환과 패렐순환이 만나가지고 발생되는 전선이 한대전선대이기 때문에 한대전선대를 형성하는 두 순환에는 극순환과 패렐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중에 하나는 패렐순환, 하나는 극순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대전선대를 기여하지 않는 그런 순환은 해즐리 순환이지요. 그래서 C는 해즐리 순환. 그리고 여기에는 패렐순환과 극순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판단 기준, 극순환과 패렐순환을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 중에 하나는 예고 하나는 아니었는데, 이 극순환은 조금 전에 열적 순환이고 패렐순환은 역학적 순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열적 순환에 해당하는가, 이것이 판단 기준 A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적 순환인가 아닌가,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지요. 열적 순환에 해당되는 극순환은 열적 순환에 해당되는 순환, 이거는 극순환. 열적 순환에 해당되지 않는 B는 패렐순환이 되겠지요. 그래서 A, B, C가 모두 가려졌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하고 B, 그러니까 극순환과 패렐순환 내위의 지표 부근에 모두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했는데, 이 극순환에 의해서 지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풍일까요? 방향 표시를 이렇게 했을 때 북쪽, 남쪽, 서쪽, 동쪽이 되기 때문에 요 바람은 북동풍이 되겠네요. 북동풍. 그래서 요거를 극동풍이라고 합니다. 극동풍이라고 하는데, 극동풍은 북동풍이 되기 때문에 동풍 계열의 바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패렐순환에 의해서 이렇게 지상에서 부는 바람, 요거는 편서풍인데, 편서풍은 남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거는 서풍, 편서풍은 서풍 계열의 바람, 극동풍은 북동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동풍 계열 맞는데, 편서풍은 남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서풍 계열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동풍 계열의 바람은 아닙니다. 동풍 계열은 극동풍은 여기 해당되지만, 편서풍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열적 순환에 해당하는가, A의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극순환과 패렐순환의 그 차이가, 하나는 극순환에 해당되고 하나는 열적순환에 해당되고 하나는 열적순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극순환은 열적순환에 해당되고 패렐순환은 열적순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A의 열적순환인가 해당하는가, 이게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해즐리 순환인데, 해즐리 순환은 적도지방에 열대 수렴대를 형성하는가 이렇게 했는데, 적도지방에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생하지요. 이 상승기류는 바로
해들리 순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상승기류입니다. 그런데 상승기류가 발생되면 주위로부터 공기가 모여들어서 수렴을 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요거는 북동무역풍, 북반구에서는 북동무역풍이 되겠고,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 부는 요 바람은 남동무역풍이 되지요. 이 두 바람이 적도를 향해서 모여들기 때문에 수렴대를 형성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해들리 순환에 의해서 상승기류가 발생해가지고 두 무역풍이 수렴하는 것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 맞습니다. 11번 그린카는 태평양의 표층 해류를 나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 지상에서 부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가 그림에서 북태평양에서 생기는 요 해류의 순환, 요거를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반구에서도 역시 적도에서부터 남부 60도 사이에 생기는 순환, 요것도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반구에서의 그 아열대 순환과 남반구에서의 아열대 순환이 서로 반대지요. 북반구는 시계 방향, 남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을 일으키는 요거를 북적도해류,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일본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북상하는 요거는 크로슈해류입니다. 크로슈해류, 요거는 북태평양 해류, 요거는 북적도해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B는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고위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류가 됩니다. 이거는 남적도해류, 이거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하고, 이거는 남극순환류, 이거는 페루 해류입니다. 페루 해류. 자, 그리고 여기서 A는 이게 북동무역풍인데 해들리 순환에 의해서 생기지요. 북동무역풍. 영도부터 30도 사이에서 부는 북동무역풍, 요거는 영도부터 남해 30도 사이에서 부는 남동무역풍. 그리고 요거는 편서풍, 30도에서부터 북위 60도 사이에서 부는 바람, 편서풍. 역시 남반구에서도 30도에서부터 남위 30도, 이것도 편서풍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북적도해류는 A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A가 바로 북동무역풍인데 동풍 계열의 바람이지요. 그래서 북적도해류도 이 바람과의 마찰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표층 용존 산소량을 물었는데, 표층 용존 산소량은 수온이 낮을수록 많지요. 그런데 A는 크로슈해류인데 난류입니다. 바닷물의 수온이 높지요. B는 캘리포니아 해류인데 한류입니다. 그런데 용존 산소량은 수온이 낮아야 더 많습니다. 그런데 A 해역의 수온이 B 해역보다 높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은 많다가 아니라 적다가 되지요. 그 다음에 3번 페루 해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 적도 쪽으로 흐르지요. 저위도에서 고위도가 아니라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것이 페루 해류입니다. 그래서 한류가 되지요. 3번 틀렸고, 캘리포니아 해류는 여기 미국 서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남하하는 해류가 캘리포니아 해류인데, 요거는 편서풍에 의해서 발생되는 북태평양 해류가 북아메리카 대륙에
서해안에 부딪혀서 남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수의 밀도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바람과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밀도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해류는 심층 해류라고 하죠. 심층 순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북태평양 해류와 남극 순환 해류, 북태평양 해류 여기 있죠. 그리고 남극 순환류 요 밑에 있는데 다 같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해류와 남극 순환 해류는 모두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5번도 틀렸네요. 13번 그림은 남태평양과 남대서양의 주요 표층 해류를 나타낸 것이다. 표층 해류는 바람과의 마찰에 의해서 주로 발생되는 해류입니다. 이쪽이 남태평양, 이쪽이 남대서양이 되겠네요. 기억은 남적도 해류인데 이런 방향으로 부는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형성되는 해류입니다. 남동무역풍.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 이게 남적도 해류. 그 다음에 이 해류는 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합니다.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동해안을 따라서 남하하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이런 식으로 부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되는 남극순환류입니다. 남극순환류는 남극 전체를 휘감지요. 순환하지요. 남극순환류. 그리고 요거는 페루 해류라고 그랬죠. 페루 해류. 그래서 남태평양에서의 아열대 순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고, 역시 남대서양에서도 시계 반대 방향에 아열대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순환 두 개를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그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발생되는 남적도 해류. 그 다음에 이거는 브라질 해류라고 합니다. 브라질 동해안을 따라서 남하하기 때문에 브라질 해류. 그 다음에 이것도 남극 순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프리카 대륙 서해안을 따라서 북상하는데 이거는 벵겔라 해류라고 합니다. 벵겔라 해류. 한류지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기 때문에 한류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남적도 해류, 니은은 남극순환류, 디귿은 브라질 해류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은 남적도 해류라고 그랬죠. 남적도 해류는 이 헤들리 순환, 대기대 순환에 의한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라고 했기 때문에 대륙분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람 중에서 특히 남동무역풍, 바람과의 마찰에 의해서 형성되는 해류입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평균 용존 산수량을 물었는데 평균 용존 산수량은 수온이 낮을수록 그 양이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억하고 니은 디귿 중에서 가장 수온이 낮은 것은 남극 근처에서 흐르는 남극순환류, 그렇기 때문에 용존 산수량이 가장 많은 해류, 니은 남극순환류이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디귿 대기 대순환과 관련된 지표 부근의 바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해류는 조금 전에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발생되는 남적도 해류, 또 편서풍에 의해서 발생되는 남극순환류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또 페루 해류, 또 브라질 해류, 벵겔라 해류, 이것들은 전부 대륙을 따라서 남하하거나 북상하는 해류이기 때문에 대륙의 영향을 받는 해류입니다.
그래서 대기대순환과 관련된 지표 부근의 바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해류, 디귿, 브라질 해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남쪽도 해류, 기역하고 편서풍에 의해서 발생되는 남극순환류, 기역하고 니은이 해당이 됩니다. 바람에 의해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남쪽도 해류하고 남극순환류입니다.